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무등산의 정기를 받으며 열기로 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광주 무등산, 이번엔 가족과 함께 올랐습니다. 수만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합니다. 서석대까지 5.9km 2시간 반 남짓의 길입니다. 겨울 하늘이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마른 억새 능선을 천천히 오릅니다. 겨울 사는 잎을 다 떨궈서 오히려 멀리까지 시원하게 트여 보입니다. 장불제에 올라서면 무등산 정상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억새 능선 너머로 새 본구리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세상과 잠시 떨어져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저에게 산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입석대 하늘을 향해 곧게 선 거대한 돌기둥들입니다. 수천만 년 전 화산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입니다. 사람이 깎아 세운 것처럼 반듯한데 전부 자연이 만든 것입니다. 기둥 하나가 건물 몇 층 높이는 됩니다. 이런 걸 마주하면 말이 줄어듭니다. 그저 한참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은 참 작습니다. 입석대를 지나 승천암을 거쳐 서석대로 향합니다. 정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석대에 서면 광주 시내가 발밑으로 넓게 펼쳐집니다. 겨울 공기는 맑아서 멀리 능선이 겹겹이 다 보였습니다. 정상에서 맞는 바람은 언제나 상쾌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뿌듯함, 그 맛에 또 산을 오르나 봅니다. 서석대 정상석 앞, 새해 첫 산행을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남깁니다. 산은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것, 그저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내려오는 길, 다시 억사의 능선을 지납니다. 같은 길인데 방향이 바뀌니 또 다른 산처럼 보입니다. 광주 무등산, 새해를 연 산, 가족과 함께한 산이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44번째 전남장흥 청완산입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에 도전한 뒤 처음으로 하루에 세 산을 오른 날 그 첫 번째 산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의 고향인 장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탑산사 주차장에서 출발해 부령봉을 지나 정상인 연대봉에 오르고 헬기장과 닭봉을 거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거리는 3.9km, 시간은 2시간 13분이 걸렸습니다. 청완산은 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계 청완산 전기바다라고 나오던 어린 시절을 함께한 바로 그 산입니다. 지금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산을 오르려고 남도의 산들은 늘 최단 코스를 찾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랑하시던 이청준 작가의 문학탐방길도 있고 청완 문학관이 있어서 돌에 새겨진 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부령봉 쪽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부령봉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귀가 큰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듯 합니다. 과학이 부족했던 옛사람들에게 믿음은 중요한 의지의 수단이었기에 바위 하나하나에도 그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눈에는 바위와 나무 그리고 하늘이 어우러진 이런 멋진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르는 길 한쪽으로는 산의 능선이 다른 쪽으로는 다도해의 섬과 파란 바다가 펼쳐집니다. 시원한 기분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오를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살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산들을 다니고 나서 와 보니 청완산이 기암고해석이 이렇게 많은 산인 줄 이번에 오르며 알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푸르름과 대비되는 하늘의 파란색 그리고 군데군데 하얀 구름, 너무나도 행복한 산행길입니다. 청완산을 찾아보니 억새로 유명한 산으로 이름이 나 있더군요. 아직 억새의 계절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억새의 모습을 청완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완산의 인증지이자 최고봉인 연대봉입니다. 해발 724m, 부령봉을 지나 연대봉에 올랐고 잠시 쉬며 블랙야크 인증을 하고는 헬기장을 거쳐 닭봉 쪽으로 내려갈 참입니다. 그런데 연대봉에서 헬기장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정말 억새의 맛집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멋진 모습을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해줍니다. 바람소리와 억새의 어울림 그리고 하늘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내려오는 닭봉 코스는 조금 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오를 때 편하게 오르고 내려올 때 조금 울퉁불퉁한 길로 내려오는 편이 산행에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청완산에는 위험할 만큼 가파른 길은 없었습니다. 정확한 닭봉의 위치는 모른 채 그냥 주차장까지 쭉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길겐 철, 이른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청완 문학관을 지나 주차장으로 돌아와 오늘의 두 번째 산인 해남 달마산으로 출발합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45번째 해남 달마산입니다. 오전에 청안산에 이어 하루에 세 산을 오르는 날의 둘째 산입니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산답게 낮은 고도에서도 바다와 산줄기가 확 트인 풍광을 선사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미황사 주차장에서 출발해 미황사를 지나 달마고도 삼거리로 오르고 정상인 달마봉 불선봉에 올랐다가 같은 길로 원점 회귀했습니다. 거리는 2.5km, 시간은 1시간 39분이 걸렸습니다. 출발지로 삼은 미황산은 꽤나 유명한 절인지 주차장부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절 연휴여서인지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주차비는 무료였습니다. 미황사를 끼고 돌아서 달마고도 삼거리로 오릅니다. 초반은 무난한 흙길입니다. 남도의 산들은 획득 고도가 많지 않고 길이 편안해서 저에게는 무난히 오를 만한 산으로 기억됩니다. 다만 오르다 보면 중간쯤에는 바위들이 나와서 줄을 잡고 올라야 할 곳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고도가 높은 산은 아니어서 가족 단위나 아이들과 함께 오르는 등산객도 가끔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능선에 올라서자 시야가 열립니다. 정상은 높지 않은 고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확 트인 풍광을 자랑했습니다. 기암고의 석 사이로 남도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달마봉 정상에 닿았습니다. 해발 489m, 안내판에는 불선봉이라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정상석이 흔들려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놀라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에서는 바다와 주변 산줄기들이 멋진 풍광을 선사했습니다. 발아래로는 다도해의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능선은 금강산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게 바위 본구리를 이어갑니다. 저희는 해를 피해서 정상 부근에 앉아 배도 먹고 물도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짧은 거리에 이만한 풍광이라니 다른 산에 비하면 가성비가 참 좋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정상석 앞에서 인증사진을 한 장 남기고 다시 배낭을 맵니다. 획득 고도는 366m, 오른 만큼만 다시 내려가면 되는 길입니다.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와 미황사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오후 1시도 되지 않아서 오늘의 둘째 산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강진군의 덕룡산으로 떠납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46번째 산 강진 덕룡산입니다. 이날은 오전에 청안산, 낮에 달마산을 오르고 그 마지막으로 오른 하루 세 산의 셋째 산이 바로 이 덕룡산이었습니다. 덕룡산은 서봉과 동봉 모두에서 블랙야크 인증이 되는 산입니다. 동봉을 최단 코스로 오르려면 만덕광업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걸은 길은 만덕광업에서 동봉까지 올랐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거리는 1.5km, 시간은 1시간 24분이 걸렸습니다. 획득 고도는 255m였습니다. 1일 3산을 해서인지 사실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못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800m라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길 전체가 바위와 돌로 가득한 암릉 구간이었습니다. 어떤 유튜버의 말을 빌리자면 호치키스와 로프가 많은 구간이라 꽤나 힘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보통 산을 오를 때 저같이 기본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로 힘든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너무 오랜 시간을 걸어야 해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 둘째는 암릉이나 가파른 경사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힘을 쓰면서 기운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덕룡산은 그 중에서도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해서 힘든 산이었습니다. 획득고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완전 돌산에 앞는 구간까지 있어서 험도는 꽤나 있는 짧고 굵은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닿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오르고 보니 동봉이었습니다. 정상석에는 덕룡산 동봉 해발 432.9m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대명산 46번째 인증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 산을 오르기도 했고 가파른 길을 순간적으로 힘을 써서 올라오다 보니 같이 온 처제도 저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봉만 인증하고 내려왔습니다. 동봉에서 서봉으로 가는 길의 초입은 저희가 보기에 조금 좁고 가팔라서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저희는 가보지 못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47번째 영광군 불갑산입니다. 10월 1일에 청완산, 달마산, 덕룡산까지 하루에 세 산을 오르고 2일인 오늘은 영광군 불갑산에 왔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이 산은 꽃무릇으로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불갑사 주차장에서 출발해 덧곡에 노적봉, 법성봉, 투구봉, 장군봉, 노루목을 지나 정상인 연실봉에 올랐고 해부람과 상사화 군락지를 거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7.2km, 시간은 4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불갑산은 전라도에서는 꽤나 유명한 절인지 주차장 자체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주차비도 입장료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불갑사와 불갑산은 상사화로 유명하여 상사화 축제를 하는 곳이었군요. 꽃이 피고 난 이후에 잎이 나서 서로 만날 수 없어 상사화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는 꽃무릇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다가 산에 많이 다니다 보니 이런 것도 알게 되는군요. 옛날에 철이 들다가 농경사회에서 농사 지을 때를 알게 된다는 뜻이라던데 이제 저도 철이 들어가는 걸까요? 산행을 시작합니다. 이 평이한 흙길로 무난한 산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숲은 조용했고 전날 새 산을 오른 다리는 무거웠지만 길이 순해서 걸을 만했습니다. 불갑산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인 덧고개입니다. 일제시대 이곳에서 실제 호랑이가 덫에 의해 포획되었는데 바로 그 호랑이를 잡은 곳이 이곳이라고 해서 덧고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내판에는 1908년에 잡힌 그 호랑이가 박제로 만들어져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 기증되어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갑산은 거의 200m 간격으로 여러 본구리에 대한 이름이 있어서 참 특이한 산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산의 본구리보다 크기도 작은데 여기는 본구리마다 이름이 있어서 정확히 사진상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잘 모르겠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표지판만이 저희가 정확히 노적봉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능선에 올라서자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봉구리 이름이 나옵니다. 법성봉입니다. 별 특별함은 없는데 계속 봉구리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투구봉입니다. 이정표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자리입니다. 아침 햇살에 영광의 들판과 저수지가 멀리까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군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 데크와 계단이 이어지고 이정표는 다시 노루목을 가리킵니다. 노루목은 좀 황당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1시간 30분 넘게 올라온 길인데 여기에까지 차가 올라와서 주차가 가능하더군요. 이정표는 정상 연실봉까지 0.53km가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정상 연실봉에 닿았습니다. 해발 516m입니다. 안내판에는 연실봉이 연열매 모양을 뜻하며 주변 산들이 연꽃잎처럼 싸고 있어서 불갑산 전체가 한 송이 연꽃과 연열매를 나타내는 연화 형국을 이루는 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에서는 사방이 트였습니다. 산 아래로 불갑사 저수지가 파랗게 놓여 있고 그 너머로 영광의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상 한쪽에는 바위가 문처럼 뚫려 있어서 그 안에 앉으면 창밖으로 산을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획득고도는 583m였습니다. 하산은 올라온 길과 다른 길로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서고 낙엽이 덮인 돌길을 지나 구수자의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사화군 낙지입니다. 아침에 산 아래에서 본 그 붉은 꽃이 산 중턱숲 그늘에도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초록 사이로 붉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 풍경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고왔습니다. 해부람을 지나 불갑사로 내려왔습니다. 타번의 돌탑들과 상사와 교육관을 지나 일주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산해서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와 있더군요. 아침에 저희가 조용히 올라갔던 그 길이 내려와 보니 축제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48번째 장성군 방장산입니다. 이날은 오전에 영광 불갑산을 오르고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하루에 두 산 그 둘째 산으로 오른 곳이 방장산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방장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고창고개를 지나 방장산 정상까지 오르고 그대로 되짚어 원점 회귀했습니다. 거리는 4.9km, 시간은 2시간 2분이 걸렸습니다. 획득고도는 444m였습니다. 오후에는 장성 쪽 일이 있었고 저녁에는 가족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경로로 잡고 오른 산입니다. 들머리는 방장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차로 들어갈 수 있고 3명이 갔는데 주차비는 받지 않고 인당 2,000원 해서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오후 1시 점심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다 보니 그 시간에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장은 해주더군요. 차를 타고 휴양림 가장 높은 곳에서 출발하려 했으나 화장실이 거기에는 없어서 중간쯤 내려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출발합니다. 역시 편백나무가 많은 충령산 옆에 산이어서인지 이곳에도 편백향 가득길이 있습니다. 편백향 가득길을 조금 오르다 보니 시멘트 길이 나와서 별로인 길도 꽤 걷습니다. 그러다가 고창고개로 오르는 가파른 길이 나와서 저희는 그 길로 올랐습니다. 워낙에 다들 햇볕 비치는 시멘트 길을 싫어해서요. 여기까지가 조금 가팔랐지 지금부터는 거의 편안한 능성일이었습니다. 물론 가는 길에 가끔은 바위도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산과 같이 위험하거나 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올라오는 등산객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전망대가 나올 때 여기가 정상인가 했다가 실망한 걸 보면 지금 지나고 나서의 추억의 편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망대가 나오기 전에는 분명 힘들기는 했습니다. 정상까지는 능성일로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창고개에서 1.1km 정도 오르면 정상이 나옵니다. 이정표는 억새봉 2km, 관음사 2.6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장산 정상에 닿았습니다. 정상석에는 방장산 해발 743m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48번째 인증입니다. 정상에서는 사방이 트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고창과 장성회들이 넓게 펼쳐졌고 그 너머로 능선들이 겹겹이 이어졌습니다. 10월 초의 하늘은 유난히 파랬습니다. 하산은 올라온 길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원문에 적어둔 그대로 평기한 흙길로 무난한 산이었습니다. 발밑이 부드러워서 무릎에 부담이 적은 길이었습니다. 이정표는 방장산 1.3km, 패러글라이딩장 0.9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니 국립장성숲 채원과 편백향 가득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다시 편백숲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방장산 자연휴양림으로 원점 회귀했습니다. 오후 3시 2시간 2분 만이었습니다. 오전에 영광 불갑산, 오후에 장성 방장산, 하루에 두 산을 오르고도 저녁 가족 행사에 늦지 않게 닿았습니다. 높지 않아도 짧아도 사는 산이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플러스 그 첫 번째 산입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산을 오르겠다는 생각으로 처가 행사가 있어 내려간 김에 처제와 함께 담양추월산을 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르던 산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추월산 주차장에서 출발해 제2등산로로 보리암 정상까지 오르고 제3 등산로를 따라 추월산 정상까지 다녀와서는 다시 되짚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7.1km, 시간은 3시간 56분, 획득 고도는 812m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르던 산이었는데 담양호가 보여서인지 꽤나 등산객도 많고 특히 젊은 등산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담양호를 낀 트레킹 길이 있어서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제2등산로로 올라 보리암 정상을 거쳐 추월산 정상까지 다녀오는 길을 잡았습니다. 제2등산로는 중간중간 볼거리들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월산은 보리암 정상까지 가는 길에 유난히도 동굴이 많았습니다. 왠지 백트레킹의 성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날이 좋아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오르는 내내 나뭇가지 사이로 담양호가 비쳤고 그 풍경 덕에 힘든 줄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보리암 정상에 닿았습니다. 추월산 정상이 731m인데 이 보리암 정상이 692m, 거의 다 올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보이는 정형이 훨씬 좋아서 꼭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좋을만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블랙야크 인증을 위해서 그리고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니 추월산 정상까지 발길을 옮깁니다. 제3 등산로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무난한 능성일이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하며 정상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쪽 지방의 산들은 확실히 신우대 길들이 많은 듯합니다. 추월산 정상에 오르니 의외로 산악회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제는 막걸리도 얻어 먹었습니다. 저는 운전도 해야 하고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라서 안주 몇 개를 얻어 먹고 우리가 싸온 귤도 먹고는 빠르게 하산을 합니다. 정상석에는 추월산 정상 해발 731m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플러스 그 첫 인증입니다. 하산은 올라온 능선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잎을 거의 다 떨군 나뭇가지 사이로 담양호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내려오는 길목의 전망대에서는 담양호가 발 아래로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산자락을 굽이굽이 감아 도는 물길이 이 산을 왜 사람들이 찾는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1등산로는 꽤나 많은 계단이 있어서 오르는 데는 힘도 들고 아기자기한 맛은 적은 듯합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만큼은 담양호를 내내 보면서 내려올 수 있는 이 길이 가장 좋더군요.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고 올랐던 산이었지만 담양호와 단풍 그리고 유난히 많던 동굴까지 오래 기억에 남을 산행이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플러스의 첫 산으로 더없이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63번째 전급 내장산입니다.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산에 단풍이 가장 좋다는 시기에 맞춰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본 것은 단풍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내장산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출발해 케이블카로 전망대까지 오르고 거기서 연자봉을 지나 정상인 신선봉까지 갔다가 그대로 되짚어 원점 회귀했습니다. 거리는 7.2km, 시간은 2시간 59분이 걸렸습니다. 다만 케이블카로 오른 거리가 있어서 이 거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1일에는 담양 추월산을 올랐고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찾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간 산 중에서 최고로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산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을 찾는 계절이 맞나 봅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내장산에서도 가장 단풍이 좋다는 시기에 왔는데 애석하게도 올해의 단풍은 추위가 늦게 왔고 갑자기 와서는 붉게 물들기 전에 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철모르는 꽃이 피어 있어서 좋은 산행입니다. 저희보다 연세가 있으시고 평소 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어서 일단 케이블카로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다 보니 금방 전망대까지는 올랐습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은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어묵도 드시고는 짐을 챙겨 연자봉에 오릅니다. 연자봉까지는 그래도 꽤나 경사진 길이었습니다. 계단도 많아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꽤나 고생하며 오르셨던 길입니다. 그리고 연자봉기입니다. 해발 675m. 안내판에는 풍수지리상 제비명당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연자봉을 중심으로 장군봉과 신선봉이 마치 날개를 펼친 제비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 섰을 때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의 첫눈이었습니다. 연자봉은 잊기 힘들 것 같습니다. 풍경도 풍경이지만 올해 첫눈을 여기서 봤으니 당분간 잊기는 힘든 공간이 될 듯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곳인지는 결국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이니까요. 연자봉에서 신선봉까지 오르는 길은 1.1km였습니다. 안내판에도 연자봉에서 신선 삼거리까지 0.7km, 거기서 신선봉까지 다시 0.4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km 중에서 거의 700m는 평지를 걷듯이 걷는 길이었고 400m 정도가 오르막인데 그리 높거나 가파르지는 않아서 걸을 만한 길이었습니다. 확실히 케이블카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선봉에 닿았습니다. 정상석에는 내장산 최고봉 신선봉 해발 763m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내장산의 9 봉구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구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63번째 인증입니다. 획득 고도는 816m였습니다. 하산은 올라온 길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잎을 거의 다 떨군 능선에는 마른 가지 사이로 하늘이 그대로 들여다 보였고 붉게 물들었어야 할 자리는 이미 갈색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 그렇게 힘들었던 계단을 이번에는 내려갑니다. 나무 계단이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길은 온통 돌밭이었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덮여 있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아
한 걸음씩 확인하며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켜켜이 쌓인 바위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를 때는 숨이 차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려올 때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표는 연자봉 0.7km, 전망대 0.3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갑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내장산은 아직 초록이 남아있고 군데군데만 노랗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산행이었지만 가족들과 같이 올랐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산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멋진 단풍보다는 올해 첫눈을 봤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할 산행이었습니다. 순천 조계산 정상장군봉은 해발 888m입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64번째 산이자 송광사와 서남사 두 고차를 품은 겨울산으로 2023년 12월 27일 그 해의 마지막 산행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서남사 제2주차장에서 대가감을 지나 장군봉에 오른 뒤 보리밥집과 편백숲을 거쳐 그대로 원점 회귀하는 순환 코스입니다. 출발 지점은 서남사 제2주차장, 주차비도 입장료도 없습니다. 거리는 9.64km, 소요시간은 3시간 46분, 획득고도는 815m. 인증지는 정상장군봉, 해발 888m입니다. 그해 저에게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새 휴대폰을 장만했고 기록 앱도 바꾸어 다시 산을 담기 시작했지요. 머지않아 미국으로 가면 이 아름다운 우리 산들을 당분간 오르지 못할 듯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이곳저곳 산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남사까지 이어지는 길은 잘 정돈된 흙길입니다. 오르는 날이 정말 봄 햇살 같은 날씨여서 한겨울인데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길이었습니다. 태고총림 서남사를 왼편에 두고 대가감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정표가 촘촘히 서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대가감을 거쳐 향로암까지 오르는 길은 봄 같은 기온에 눈이 다 녹아 보송보송한 흙길이었습니다. 가끔은 나무 계단 또 가끔은 돌 계단이 놓여 있어 심심할 틈이 없는 재미난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능선으로 올라설수록 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볕이 잘 들지 않는 북사면에는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소장군봉을 조금 지나니 옛 절터인 향로봉이 나옵니다. 이곳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아닌지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큰 산을 오르려 나선 길이 아니어서 아이젠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내려오는 길에는 아이젠이 필요할 만큼 눈이 깊었습니다. 겨울에 이 산을 찾으실 분들은 아이젠을 꼭 챙겨 오르시길 권합니다. 향로봉에서 400m 남짓 더 오르니 조계산의 정상 장군봉에 닿았습니다. 오르는 동안 두어 번 숨이 가빴지만 다른 산의 정상에 견주면 그래도 무난히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정상석에는 조계산 장군봉 해발 888m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표지판에 보리밥집을 함께 적어둔 곳은 처음 봅니다. 그만큼 조계산 보리밥집의 이름값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 아래 눈 덮인 바위 본구리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희도 그 유명세의 편승에 이제 보리밥집을 향해 내려갑니다. 정상에서 배바위를 지나 내려서는 길은 눈이 쌓여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산합니다.
작은 굴목재를 넘어 다다른 곳은 조계산 보리밥 원조집입니다. 등산 유튜버들이 하도 자랑을 해서 늘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곳에서 그 보리밥상을 받아봅니다. 다만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라 하니 찾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에 올라 먹는 밥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물 한 상 가득한 보리밥을 쓱쓱 비벼 든든하고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흥울목재를 지나 서남사 쪽으로 내려오니 잘 조성된 편백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여러 산을 지나면서도 편백향을 바로 맡은 적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날이 좋아서인지 걷는 내내 편백향이 은은하게 배어나와 몸이 맑아지는 기분으로 숲길을 만끽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면 다시 서남사입니다. 계곡 위에는 무지개처럼 둥근 돌다리 승선교가 걸려 있고 그 너머로 2층 누각강선로가 물길을 굽어봅니다. 오래된 연못과 부도밭까지 천년고찰의 겨울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그해 저는 50곳의 산을 오르려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산을 오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해에도 부지런히 산을 오르며 저와 아내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한 해를 그려봅니다. 금정산과 천성산을 오른 뒤 향한 그날의 마지막 산,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림새에서 동악산을 거쳐 배너머제로 7.3km 약 4시간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10월 2일 금정산과 천성산을 오른 후 오후 4시 40분경에 곡성의 동악산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2산을 오르는 일정으로 신불산을 계획했으나 일이 생겨 일정이 변경되어 곡성으로 와 동악산에 오릅니다. 동악산 산행은 도림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점에 산에 오르면서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정상에 도착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최대한 하산하겠다는 계획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동악산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해발 735m의 산으로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조용한 산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산행 중 도림사를 지나며 불교의 고요한 분위기를 느끼며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들머리에서 시작된 경사로는 비교적 완만했지만 날이 저물수록 산은 어둠에 휩싸였고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국 해가 지고 마주하게 된 것은 곧 야간 산행이었습니다. 햇빛이 서서히 사라질 무렵 정상 근처에서 붉은 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보며 그 순간을 잠시나마 만끽했습니다. 동악산의 주요 코스는 도림사에서 출발해 배너머제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코스입니다. 중간중간에 다양한 갈림길이 있어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하산은 배너머제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배너머제는 동악산의 주요 하산 경로 중 하나로 저녁이 되어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어졌습니다. 배너머제에서 내려오는 길은 경사가 비교적 가파르고 나무 뿌리들이 많이 얽혀 있으므로 초보자보다는 어느 정도 산행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하산길의 경사와 나뭇가지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어 조심스레 발을 디뎌야 했고 랜턴의 불빛만이 산길을 비추는 가운데 땀과 숨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도림사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랐을 때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산사의 조용한 풍경이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림사의 조명 아래에서 잠시 멈추어 밤의 정취를 느끼며 무사히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동악산 산행은 계획에 없던 하루 두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더 도전적이었고 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는 황금빛의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들은 제게 그날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부안내변산 관음봉 해발 424m, 블랙야크 백대명산 72번째 산입니다. 서해와 맞닿은 변산반도의 가을산을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내변산 주차장에서 직소보와 직소폭포를 지나 관음봉 정상에 오른 뒤 세봉을 거쳐 다시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출발 지점은 내변산 탐방센터 주차장, 주차비는 2,000원,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등산거리는 8.6km, 소요시간은 3시간 58분, 인증지는 관음봉 정상, 해발 424m입니다. 이번 주말은 전북 쪽 산들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오전에 부안 내변산, 오후에 고창 선운산으로 하루에 2산을 걷는 일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서울에서 출발해 내변산 탐방센터 주차장에 도착하니 8시 반, 아침을 먹고 9시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 시기면 단풍으로 가득할 산들이 아직도 여름처럼 푸릇푸릇해서 몹시 낯설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자마자 숲길이 펼쳐졌고 나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대나무 숲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선나무 다리를 건널 때 가을 아침의 싱그러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관음봉 삼거리까지는 가파른 경사가 거의 없이 둘레길처럼 평탄하게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물소리와 함께 직소보가 나타납니다. 이른 아침에 직소보는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잔잔한 저수지였습니다. 물 위로 비친 산과 단풍이 수면에 그림처럼 펼쳐졌고 물길을 따라 걷는 길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작은 미술관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어오른 수고로움이 이곳에서 달콤한 휴식으로 보답받는 듯 했습니다. 잔잔한 수면은 하늘과 산을 그대로 담아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직소보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고요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직소보를 지나 직소폭포를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발걸음을 감싸고 바닥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사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노랗게 빛나는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돌로 잘 다듬어진 계단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멀리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길 끝에 다다르니 직소폭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변 나무들이 울창하게 폭포를 감싸고 있어 마치 숨어있던 비경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폭포는 하얀 물줄기를 그리며 절벽을 따라 시원하게 떨어지고 아래 고요한 연못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폭포 앞에 서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내변산에서 가장 이름난 이 직소폭포는 짧은 여정에 풍부한 자연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폭포 아래로는 오랜 세월 물이 깎아낸 하얀 안반과 소가 이어집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가을 햇살 아래 더욱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직소폭포를 뒤로 하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울창한 나무들과 바위들이 이어지며 곳곳에 작은 물길이 흐릅니다. 가을빛에 물든 계곡의 풍경은 오르는 내내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관음봉 삼거리를 지나며 등산로는 조금 더 경사져 도전적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드러나는 풍경은 점점 더 웅장해지고 하늘과 맞닿을 듯한 봉구리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가파른 계단을 마주할 때마다 발걸음은 조금 무거워지지만 곧 이어질 절경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오를수록 넓어지는 시야는 이 산행의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선 너머로는 어느새 서해의 푸른 기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관음봉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펼쳐지는 풍경은 압도적입니다. 멀리 서해의 물결과 평화로운 부안의 산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수평선까지 선명히 보이는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산과 바다가 한 화면에 담기는 이 풍경은 변산반도 국립공원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발 아래로는 지나온 계곡과 능선이 굽이치고 그 너머로는 서해가 아득하게 펼쳐집니다.
이 한 장면으로 오늘 오전의 산행이 다 설명되는 듯합니다. 정상 직전의 전망 데크에서 저와 아내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탁 트인 하늘과 서늘한 바람이 그간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고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오래도록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오른 이 길의 끝에서 마주한 풍경은 둘이서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이 가을 아침에 기억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관음봉 정상 해발 424m입니다. 정상석 옆에서 사진을 찍고 블랙야크 인증을 마쳤습니다. 광활한 산맥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은 힘든 여정 뒤에 얻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사는 올라왔던 길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인 세봉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세봉으로 향하는 능선에서는 서해와 부안의 들판이 계속해서 발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바위 절벽과 탁 트인 조망기 번갈아 나타나는 길이었습니다. 세봉을 지나 목책과 나무대 크기를 따라 내려오는 동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자연의 리듬과 함께 걷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급한 내리막과 완만한 구간이 교차하며 다채로운 가을 산을 선사했습니다. 화상일 곳곳에는 그제야 붉게 물든 단풍이 눈에 띄었습니다. 온 산이 아직 푸른 가운데 만난 이 붉은 잎들은 오히려 더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낙엽이 부드럽게 깔린 산책길은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가마터 삼거리에서 방향을 잡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은 경사가 완만해 지친 다리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시원했고 마침내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표지판에 도착했을 때 산행의 끝을 알리는 풍경이 방여주었습니다. 선운산 해발 336m 수리봉 블랙야크 백대명산 73번째 산입니다.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오전에 오른 부안 내변산에 이어 하루의 두 번째 산으로 찾았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선운산 공영주차장에서 석상암과 마이제를 지나 수리봉 정상에 오른 뒤 폭엠바위와 선운사를 거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7.3km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출발 지점은 선운산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비도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등산 거리는 7.3km, 소요시간은 2시간 44분. 인증지는 선운산 수리봉 해발 336m입니다. 첫 발걸음은 선운산 공영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아내가 싸준 점심을 채서 배부르게 먹고 산에 오릅니다. 가을빛이 가득한 나무들이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았고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선운산 생태숲을 지나면서 점차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소음은 잦아들고 자연의 고요함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산이 천천히 방문객을 품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단풍으로 물든 터널이 나옵니다. 빨갛게 물든 나무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드문드문 흩어진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한층 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석상암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점차 오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은 등산의 묘미를 한층 살려주었습니다. 석상암에서 수리봉까지의 코스는 선운산의 정취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그늘을 드리워 쾌적하게 걸을 수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이 깔려 부드러웠으며 군데군데 바위와 돌길이 이어져 산행의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길을 따라 마이제에 도착하면 잠시 여유를 가지기 좋은 지점이 나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다시 수리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나무와 화렵수가 어우러진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등산의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수리봉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아늑해지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면 높이 336m의 정상석이 반겨줍니다. 정상에서는 선운산의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며 멀리까지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봉 정상석 바로 옆은 넓은 들판과 서해바다, 그리고 여러 산들이 배경이 되어 정말 멋진 뷰 맛집이었습니다. 가을빛에 물든 사냐는 이 산행의 보람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수리봉에서 포겐바위를 거쳐 선운사로 하산하는 길은 평온하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지는 여정이었습니다. 포겐바위로 가는 길목에서는 커다란 바위 위에 작은 돌탑들이 정성껏 쌓여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의 소원을 담은 듯한 그 풍경이 산사의 고요함과 어우러졌습니다. 포겐바위를 지나면 발 아래로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지고 떨어진 나무잎이 카펫처럼 깔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운사 경내로 들어서면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가 여행자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선운사 앞마당에서는 사람들이 가볍게 산책을 즐기고 붉게 물든 단풍과 은행나무 길이 저무는 햇살에 빛났습니다. 이 하산길은 자연과 전통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등산의 즐거움과 마음의 안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백암산 상황봉 해발 741m, 전라남도 장성군 내장산 국립공원의 남쪽 끝자락입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74번째 산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백양사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사암과 영천구를 지나 백학봉에 오르고 능선을 따라 상광봉을 찍은 뒤 운무남 쪽으로 내려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9.3km 3시간 47분이 걸렸습니다. 전날 토요일에 하루 두 산을 한 관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성에 있는 처형집에서 푹 쉬고 출발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하루 한 산만 오르면 되는 날이라서 일부러 긴 코스로 조금은 힘든 길을 잡아서 올랐습니다. 들머리는 백양사 주차장입니다. 주차비도 입장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절 앞에 이르면 쌍계루 아래로 연못이 펼쳐지는데 물 위에 산과 나무가 통째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급의 내장산과 거의 붙어있는 산이라고 하더니 정말 단풍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풍 구경 온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사람도 중국 사람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백양사 담장 옆 이정표는 운무남 2.5km, 백학봉 1.9km, 약사암 1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백학봉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백양사에서 영청울까지의 여정은 한마디로 계단지옥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숲길을 따라 걷는 여유로운 시작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끝없이 이어지는 돌계단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산이 등산객에게 건네는 은근한 도전처럼 느껴지며 오르는 내내 다리에 묵직한 피로가 쌓입니다. 계단이 끝났나 싶으면 다시 또 계단이 등장하고 이런 반복은 마치 산이 아직 멀었다고 외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약사암을 지나며 계단은 더 가파르고 길게 이어집니다. 절벽 아래 바짝 붙어 앉은 이 작은 암자 앞에는 노란국화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돌로 정돈된 계단들이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천굴입니다. 이 코스로 오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장소였습니다. 암벽 한가운데 누각 하나가 매달리듯 얹혀 있습니다. 미국 서부 여행을 할 때 세돈에서 본 성십자의 배당과 비슷한 풍광, 아니 더 좋은 풍광을 선사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보다 더 멋진 곳이 우리나라의 이곳에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래에는 약수물도 마실 수 있어서 계단을 올랐던 피로를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물 한 모금이 그날 가장 시원했습니다. 영청을 지나면 이어지는 계단이 산행의 가장 큰 도전이자 절정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이 구간을 오를 때는 마치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경사가 계속됩니다. 철계단이 터널처럼 머리 위를 덮은 곳도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올라가는 도중 나무 사이로 보이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멀리 펼쳐지는 경치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붉게 물든 나무들이 계단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핀 단풍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이 보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푸릇한 잎사귀가 많아서 단풍의 절정을 기대하고 먼 길을 온 사람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백학봉 정상에 도착하면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잊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정상석에는 백학봉 651m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 등산객과 함께 사진을 나누며 잠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 옆 탐방로 안내판에는 이 백학봉 코스가 난이도 어려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5.7km, 평균 경사 20.27%, 방금 올라온 구간의 경사가 39.9%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서야 다리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알았습니다. 백학봉에서 상황봉까지 이어지는 능성일이 주는 경치와 평화로움이 참 좋았습니다. 이 코스 초반은 울창한 나무와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의 깊이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로에는 가을 낙엽이 깔려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학봉을 지나 상황봉으로 향하는 길은 비교적 평탄한 능선을 따라 이어집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시야가 한 번에 열립니다. 겹겹이 포개진 산줄기 위로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발 아래 사면은 온통 마른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방금 올라선 백학봉이 거대한 흰 암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는 계단만 보였는데 능선에서 보니 그 절벽 위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크를 넘기고 나면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걸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산책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엽이 발목까지 쌓인 이 길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상황봉 정상에 도착하면 높이 741m의 표시석과 함께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또 하나의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74번째 인증입니다. 상황봉에서 내려오는 코스는 첫 발걸음부터 여유롭고 비교적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고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대신 약 500고지까지는 포장된 길이 펼쳐져 있어 발걸음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산행의 피로감이 스르르 풀리는 듯했고 곳곳에서 만나는 다른 등산객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포장된 구간 덕에 발이 덜 피로했고 숲속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오며 만난 연못은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 위로 드리운 단풍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물빛의 노랑과 빨강이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산행의 끝을 알리는 이 연못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을 속에 잠긴 풍경을 감상하며 하루의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물 건너편으로는 오늘 아침 올려다보았던 백학봉의 흰 바위가 다시 보였습니다. 설 연휴였습니다. 본가가 있는 광주로 가는 길 광양에 들러 백운산에 올랐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85번째 광양 백운산입니다. 대학 시절 읽었던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지리산과 함께 인상 깊게 남았던 산, 언젠가 꼭 오르고 싶었던 산입니다. 진틀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정상까지 7.6km 3시간 반의 길입니다. 겨울산 공기가 맑고 시원합니다. 진틀 삼거리까지는 비교적 완만합니다. 조용한 숲길에 계곡물 소리가 울려서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지만 편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초반부터 느껴지는 백운산 특유의 돌산 지형이 앞으로의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진틀 삼거리를 지나면 본격적인 오르막입니다. 길목에는 옛날 숯을 굽던 숯가마터가 남아 있습니다. 동그랗게 쌓인 돌들이 옛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게 합니다. 경사는 점점 가팔라집니다. 바위와 돌계단이 이어지고 로프를 잡고 올라야 하는 구간도 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35 계단, 눈이 남아있는 나무 계단을 오르다 보면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마침내 백운산 정상, 해발 1222m입니다. 정상석 뒤로 산맥이 겹겹이 펼쳐집니다. 힘든 만큼 성취감도 큽니다. 발 아래 펼쳐진 광활한 풍경이 그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보상해 줍니다.
정상에서 신선대로 향합니다. 그늘진 능선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길이 뚜렷하지 않아 이곳저곳 헤매다 겨우 올랐습니다. 신선대 깎아질은 바위 위의 전망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신선이 머물다 갈 것 같은 곳, 눈 덮인 본구리와 능선이 한 폭의 산수와 같았습니다. 하산길은 낙엽이 깔린 돌길입니다. 미끄러워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방향 백운산, 돌산이라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산입니다. 태백산맥에 그 산에 다녀왔습니다.